벗어나면 다시 또 이 55, 45 사이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문가조차도 사실 그렇게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젤러스 자산 배분, 젤러스 자산 배분 또는 자산 배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자산 배분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그걸 좀 따라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전문 투자자이니까 아주 자산군을 여러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해서 비중을 나눠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주식, 채권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비중을 보면 대략 50대 50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그 이제 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어 체크해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그다음에 S&P 500과 나스닥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평균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그다음에 뭔가 어 분산, 표준 편차를 최소화시켜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구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샤프 레시오라는 것은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눴으니까 표준 편차 1 단위당 평균 그러니까 위험을 감소하는 투자 효율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샤프 비율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자산 배분도 한번 계산해 봤다라는 거죠. 근데 위험을 가장 최소화하는 비중을 보니까 코스닥은 0%고요. 그다음 나스닥도 0%입니다.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S&P 500에 97% 투자하고 그다음에 코스피에 3%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한국 주가 지수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걸 과거에 이 뭐죠? 96년부터 2020년까지로 가지고 만약 본다면 그러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이제 투자 효율, 위험 대비 수익률로 해서 그거를 투자 효율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해 보니까 코스피가 3%, S&P가 51%, 그다음에 나스닥이 46%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나스닥 보시면 평균이 높죠, S&P보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사실은 위험이 좀 더 큰데 그러니까 위험을 최소화시키면 얘가 0%인데 그런데 뭔가 투자 효율, 위험 1단위당 얼마나 수익을 올리냐로 해 가지고 보면 그러면 한 반반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내 주식에는 거의 투자하지 말고 S&P ETF하고 그다음 나스닥 ETF하고 해서 한 반반 투자하시면 그게 적절하지 않냐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은퇴 시기가 얼마 남았느냐 아니면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뭡니까 60대에 은퇴한다고 생각하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20% 주식이 80% 어 60대에는 주식이 55% 채권이 45% 그다음에 80대에는 주식이 35% 채권이 65%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제 생각에는 '주식 비중이 좀 많지 않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가령 60 대에 주식 반 채권 반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60 대보다 좀 더 나이가 젊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과연 80대 20 정도로 이렇게 주식의 비중을 많이 하는 게 적절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여하튼 만약 이 TDF에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요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국고채, 코스피, 전국 아파트 지난번에 앞에 시간에 한번 보여 드렸던 건데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뭐였죠? 이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을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경우에는 국고채의 80% 그다음에 코스피의 1.5%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의 19%이 정도 투자하는 게 위험을 가장 최소화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달성할 수 있는 평균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위험은 가장 최소화된 것 같아요. 0.9%. 거의 위험이 없는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투자 효율로 이야기하면 위험 1단위당 얼마나 수익을 올리냐로 본다면 국고채 70%, 그 다음에 코스피 한 2%, 그 다음에 전국 아파트 한 3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평균이 2.8%밖에 안 되니까. 물론 표준 편차는 아주 낮은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평균을 한 8% 정도로 맞추고 그러면서 위험을 최소화시키니까 국고채에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나오고요. 코스피에 한 70% 투자하고 그다음 전국 아파트에 한 30%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 같은 게 평균은 8%를 달성했고요. 근데 문제는 표준 편차가 11.6%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표준 편차를 한 4, 5% 내로 줄여야 되는데 달성을 하지는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적절한 거는 평균이 약간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신에 편입편도 줄여가지고 요게 70%가 이거보다 좀 작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전국 아파트가 좀 더 늘어나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코스피는 편입편차가 지금 20%고요. 그 다음에 전국 아파트는 편입편차가 3%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려면 요거 비중을 좀 늘려야지 이 편입편차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거입니다. 여하튼 이걸로 만약 본다면 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비중 한 3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한 6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봐도 미국은 이 금자산 비중이 70%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 이거 반대편이 금자산이니까 한 40%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도 23%, 영국도 54% 이렇게 부동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대가들한테 이제 대가들이 하고 있는 자산 배분을 하면 되는데 워렌 버핏이 자기 부인의 은퇴 생활을 위해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 거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9만큼 투자하고 미국 주에 1만큼 투자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워렌 버핏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낙관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그래서 주가 지수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엄 같은 경우에는 5대5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5대5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실 여기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점 선택을 한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위험하긴 하지만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6대4 주식이 6 정도 만약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하거나 아니면 시점 선택을 한다면 주식을 4 이 정도. 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요 차이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 7대3 이런 이야기는 안 했다는 거죠. 3대7, 7대3 이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래도 이 범위 밖을 벗어나는 건 좀 레디컬하다, 급진적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제 가장 큰 헤지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물가 상승하는 시점도 있고 물가 하락하는 시점도 있고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도 있고 하락하는 시점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뭔가 좋아지는 어떤 투자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니까 모든 계절에 적절한 어떤 이 포트폴리오가 없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뭐냐면 올웨더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 30%, 중기국채에 15%, 장기국채에 40%, 금에 7.5%, 원자재에 7.5%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요게 지금 S&P 500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올레드 포트폴리오에 이제 인데 보면 어때요?
이 S&P 500보다는 성과가 좀 나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변동성을 생각해 보시면 S&P 500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령 이 시기 동안은 2008년부터 2017년 이때까지는 오히려 S&P보다 이 올레드 포트폴리오가 더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대신에 이제 상승할 때는 덜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가지고는 S&P가 이제 이 올레드 포트폴리오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이 투자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군가가 친절하게 요 올웨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ETF들도 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한방품인 것 같다라는 거죠. 여하튼 뭐 이 보시면 이제 레이 달리오의 올웨드 포트폴리오 같은 게, 우리가 가령 뭐 금도 투자하지 말고 원자로 투자하지 말고 한다면 국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뭐 이 주식은 좀, 그러니까 대략 한 60대 40 정도 되죠. 그죠? 얘들 빼놓고 이야기하면 60대 한 4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주식은 채권은 한 68하고, 그러니까 오웨드 포트폴리오는 5대 5보다는 훨씬 더 이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하면, 그냥 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5대 5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6대 4, 4대 6 이게 답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시점 선택, 전술투자 배분은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죠, 그죠? 마젤란 펀드의 전설적인 성과를 냈던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게 있다는 거죠. 미국에 한 6만 명 정도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계하고 금리 예측을 하고 있다. 근데 두 분만 맞추기만 했어도 지금쯤 은퇴해서 프로야에서 놀고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을 모두 해고시키더라도 그렇게 나빠질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시 경제학자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선택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네. 오히려 자기는 칵테일 파티를 보고 장세를 판단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칵테일 파티에 가보니까 바닥일 때하고 꼭대기일 때에 이 칵테일 파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바닥일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펀드 매니저라 소개를 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쪽 너머에 치과 의사가 있으면 그 치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충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를 하면 그 칵테일 파티에서 자기하고 주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주식 투자라는 게 상당히 위험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치과 의사한테 가버린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이제 과열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니까 그 치과 의사한테 안 가고 자기 근처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아요? 주식시장이 앞으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칵테일 파티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꼭대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우 모여요. 우 모이는데, 그러면 치과 의사도 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그런 치과 의사가 내가 투자한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으로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